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시간값이 가장 비싼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여러 명이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은 대통령이 쓰는 정말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오찬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금요일 날 대통령이 오찬을 제의하고 월요일 날 이 식사를 하자는 것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또 이 전 비대위원들 단체 이 단톡방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왈가왈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KBS에 출연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품위 있게 왜 그런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동안 강성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부각된 반면 지금 총선이 끝난 뒤는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싣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조목조목 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거절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구자룡 전 비대위원이 있습니다. 구자룡 전 비대위원 이번 총선에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주장, 이 비대위 단톡방의 왈가왈부란 표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부적절해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자,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오찬 거절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영세 의원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저 진보 좌파 진영은 이걸 가지고 한중 갈등을 부각시키면서 난립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제 윤석열을 손절했다는 이런 강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자, 권영세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권영세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 전종철의 시사 직격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에 맞춰주는 게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볼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신이 모시던 그런 위원장이라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면 대통령의 시간은 정말 천금 같은 겁니다. 자,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제시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 금요일에 연락해서 월요일에 약속을 잡았다고, 그래서 그걸 비난하고 이러는 건 그거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지금 우리가 108석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분열이 있게 되면 잘못하면 개헌 저지선도 무너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 한 위원장하고 용산하고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분들도 이런 부분까지 전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과거에 2016년에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나라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내부가 서로 조금씩 조금씩 참아가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한 반성과 거기에 대한 극복,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대통령실 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소통은 가끔씩 한다. 제가 필요할 때는 하는 편인데 그렇게 자주는 아니다. 정부의 핵심적인 보직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간 분들의 후임을 뽑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이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식의 인물, 어떤 종류의 어떤 특징을 가진 인물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하게 얘기를 좀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스타일 같은 것을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을 추천했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꼭 정진석 의원을 그 안에
제가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노련하다. 여당과의 소통, 어떤 때는 야당과의 소통 이런 부분 혹시 동시에 혹은 동시에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아는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평입니다. 자, 지금 문제는 이렇게 자꾸만 상처를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도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 홍준표 시장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좀 비판적 견지를 했지만 이런 식이 과연 도움이 될까? 지금 이 당에 들어온 좌파 출신, 진보 성향 출신들의 인물들이 지금 총선이 끝난 뒤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회에서 일했던 구자룡 전 비대위원. 자,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비대위 대화방에서도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진정성의 의문을 던진 데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왈가왈부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자, 지금 친한계로 지목되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 지난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윤 대통령의 만남 요청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이 되느냐는 질문에 비대위 방에서도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대단히 이례적이다. 대통령께서 한 전 위원장에게 직접 연락하면 되실 텐데 비서실장과 원내대표 두 다리를 건너서 하는 것도 전격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이 같은 언급에 구자룡 전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김경률 회계사님이 방송에서 대통령실 오찬 초청에 관해서 비대위 단톡방에서 왈가왈부가 있었다는 발언을 했고 그에 관한 문의가 많아서 팩트만 기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자룡 전 위원은 당시 언론 보도가 되면서 기자들에게 전화가 오는 상황이라 다른 비대위원님들이 아는 내용이 있느냐라고 묻고 모른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부였다. 구 전 비대위원은 이어 초청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므로 왈가왈부란 표현이 맞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3분 정도면 아는 게 있느냐라는 정도의 위와 같은 대화를 한 것이 전부라는 점도 팩트로 밝힌다고 폭로했습니다. 아무튼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자꾸 분열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